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내 전국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전 10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축소하려다가 수사팀장이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뒤늦게나마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전국 수습 방안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보고 앞으로 전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대로 안정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석진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가벼운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야구장에 나타나서 시구를 했는데요. 네네. 대통령이 야구를 좋아하나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시구하기 직전까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기자들도. 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테니스나 탁구를 하는 사진은 봤는데 네. 야구를 야구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들이 그냥 많이 즐기는 스포츠니까 함께하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팀을 응원했는지가 화제가 되던데요. 네. 대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으니까 네. 삼성 라이온스 팬일 것이다. 네. 이런 관측들이 많던데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제 아마 삼성 쪽, 삼루 쪽 더가웃에서 나왔다가 다시 삼루 쪽 더가웃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경호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호불호가 있는 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리 담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 담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궁금한데요. 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총리의 입을 빌어 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원 사건 수사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만약에 수사와 재판 결과 때 처벌할 일이 있거나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분명히 묻겠다라는 네. 점은 확실히 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박 대통령 입장대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국정원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확실하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라. 박 대통령이 계속했던 얘기가 이런 그 정쟁으로 혼란스러우면 국민 경제에도 지장이 있지 않느냐. 크게 그런 이제 마지막에 경제 얘기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가장 궁금한 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은 바로 네. 그 문제인데요. 네. 참 이상한 게 그 조중동 이런 보수 언론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예.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청와대 참모들은 사석이나 이렇게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까지 발을 담궈서 그 판을 키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트위터 글이 새로 나오고 사이버 사령부가 새로 등장하고 이러면 이건 한동안 한두 주 더 가는 이슈다라고 보는데 그 이슈가 아직 어차피 끝나기 전에 대통령과 야당이 각을 세우는 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고요. 돌아온 목요일 날 대통령 주재 그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할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기가 한 번 더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지금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고 있는 거는 아닌지 참 걱정입니다. 자, 총리 담화로 어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민심의 분노 같은 게 좀 가라앉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희가 아까 교수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반반이더라고요. 엇갈리는군요. 네,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형식이나 내용이 다 어정쩡해서 이게 오히려 야당이나 반대 세력이 화만 키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타이밍을 놓친 측면, 침묵이 오히려 화를 키운 측면이 있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이번엔 인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관심인데요. 이분은 검찰 내부에서 그런 대로 신망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이분 굉장히 강골의 특수통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과거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라든가
전직 그 대통령의 아들 뭐 김홍업 씨라든가 김현철 씨 수사도 했었고요. 네. 또 뭐 그 당시 노태우 비자금 수사하면서 그 뭐 이건희 회장도 직접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광고린 특수검사라고 이름이 나 있는데요. 다만 그 검찰 내부적으로 보면 너무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일일이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네. 과연 지금 굉장히 사분오열된 검찰 조직을 좀 합리적으로 추스릴 수 있겠느냐, 좀 대범하게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태 후보자는 석진환 기자도 잘 아는 사람이죠.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 청와대나 법무부 같은 데서 압력을 가할 때 그 외압을 네. 좀 버텨낼 수 있는 강단 같은 게 있는 사람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검찰 출입할 때는 당시 형사부장이었거든요. 형사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아니 아닙니다. 저기 서울지검의 서울지검의 형사부장이었죠. 형사부장. 아주 오래전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결국 특수검사라서 이제 그 하여튼 특수 경력이 쭉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총장 임명을 두고 그 공안통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어차피 이 특수부 출신 검사라는 게 환부를 도려내는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반면 공안통이야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정권의 안정, 사회 안정 이런 부분을 더 중요시 하다 보니 특수통이라는 측면을 좀 더 높게 쳐주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최동욱 전 총장이 후퇴임하면서 그 다음 인사로 이루어졌던 사람이라는 점과 또 김기춘 비서실장과 뭐 가깝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과연 청와대가 통제의 끈을 이제 놓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뭐 가깝다는 거는 그 사실 예. 기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그렇지 않다 이런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대목은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이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검찰총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했다고 오해만 살릴 네, 이니까 그렇군요. 얘기는 하진 않는데 이제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팀장과 서울지검장이 다 감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돌을 해서 네. 그래서 그 감찰 결과를 총장이 어쨌든 이제 뭐 감수를 하고 개입을 할 텐데 그 감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그 김진태 후보자의 그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정식으로 합니다. 총장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전이라도 보고를 후보자가 받죠. 예. 보고를 받고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렇죠.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검찰 조직 특성상 총장의 의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다고 봐야겠죠. 네, 후보자의 입장이라도 그렇죠. 중요하게 반영이 된다 네, 이런 네. 얘기죠. 그런데 이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제 부산 경남 예. 사람이고요. 김기춘 비서실장, 또 홍경식 민정수석, 또 이번에 그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 후보자 김진태 전 네. 대검차장 그리고 감사원장 후보자까지 다 경남 출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 이상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제 기억에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글쎄, 예, 그 정부 출범한 이후에 첫 그 뭐 개각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당시의 인사를 보면 사실 당시에도 지역 안배를 한 그 탕평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는 그 지역이 편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 안배를 딱히 하지 서울 출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렇죠. 과거에 뭐 영원한 배려하고 뭐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이제 그 8월 달에 이제 그 청와대 비서실 개편 이후에 있는 인사를 보면 이게 이제 PK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그 전부터 지역 인사를 많이 신경 쓴 건 아닌데 이제 김기춘 실장 이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좁은 인재풀 안에서 인사를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김기춘 실장이 가진 인맥이라든가 자신이 알던 인맥 등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히 PK 지역을 좀 찍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런 측근들 중심 인사를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감사원장 후보자는 어떤 사람이죠? 평생 법관만 한 분이라 그런지 뭐 잘 예.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 같은데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사실 뭐 기자들도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때 좀 당황했었거든요. 다른 인물군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군요. 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1982년부터 판사를 했는데 좀 특이한 게 법관 생활 절반 이상을 형사 사건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민사가 훨씬 일이 많기 때문에
전체 경력을 보면 민사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형사 재판을 많이 했고 그래서 좀 뭐 저희가 잘 아는 뭐 대우그룹 부실회계감사 사건이라든가 굿모닝 시티 사건, 유영철 사건, 뭐 과거 대기업 총수들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형량이 셉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엄격한 그 벌을 주는 게 판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그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예전에 법원 출입했던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황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절대로 법원은 사회보다 앞질러 나가서는 안 된다. 뒤에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먼저 뭔가를 그 뭐 선구적인 의사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시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을 때 그때 법원은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보수적이다 이런 네. 설명이네요. 자, 그런데 현직 법원장을 감사원장에 이렇게 행정부로 데려다 쓰는 거는 별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법원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이거든요. 뭐 어떤 언론은 이게 이전에는 대법관이 갔던 자리인데 좀 뭐 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고 비중이 있는 자리거든요. 네. 다만 현직 법관을 이렇게 행정부에 비록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행정부 쪽으로 그 임명을 하는 게 법원 줄세 인사를 통한 법원 줄세우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법원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복지부 장관은 지금 그 한국개발연구원, 그 KDI 수석 연구원을 지내고 있는데요. 뭐 알려져 있다시피 그 굉장히 국민연금 쪽에 굉장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복지부 장관 후임자를 선택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전에 있었던 그 진영장관 파동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네. 국민연금, 기초연금 때문에 그 공약이 후퇴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좀 거세기 때문에 문 후보자는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데 찬성을 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진영 장관과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수습하기 위해서 문 후보자를 발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다 좋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학자 출신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장관 중에 예. 학자 출신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현호석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요? 예, 경제부총리가 이제 처음에 재경부에 근무를 하긴 했지만 KDI 원장을 지낸 그 일종의 학사 출신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그다음에 방한함 고용노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이동필 농림수산부 장관. 이분들이 모두 다 국책연구기관 출신입니다. 네. 6명인데 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연구원 내각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연세대 교수 출신인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출신 6.1제 통일부 장관까지 더하면 8명이 됩니다. 네. 대단하군요. 17개 부처 중에 8명이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죠. 예. 이런 학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영 장관 파동을 겪으면서 아마 더 이런 생각이 강해졌을 수도 있는데 정치인 장관은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싫다. 박 대통령이. 네. 왜냐하면 정치인 장관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 부처에서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뭔가 다른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걸 되게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자 출신들이 정부 뭐 그 국정 운영 방침이나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잘 따르고 의사가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말을 잘 듣는다 그런 얘기가 되나요? 뭐 학자 출신 장관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미뤘던 인사를 하고 또 국무총리를 통해서지만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훨씬 낫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자, 문제는 대통령의 이런 노력이 과연 전국 수습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 부분인데요. 예. 자, 석준환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까요? 글쎄 이제 지금 지지율이 아주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다시 치고 올라갈 변곡점을 만들기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집권 1년차 다 돼가니까요. 다만 이제 연말에 이제 예산안 또 이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가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붙을 텐데요. 지금 야당의 태도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느 건 하나 여당에게 양보하기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명분도 잘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안 통과 과정이라든가 남은 민생 법안 처리 과정 이런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얼마나 많은 좀 정치력을 보여주는가
이런데 이런 걸 지켜보고 국민들이 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전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 댓글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그 여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당시 발언을 녹화한 동영상이 지금도 인터넷에 생생하게 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 봐도 국정원 댓글 사건은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옳은 태도일까요? 국민들은 대통령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 그 잘못의 내용보다도 대통령의 태도를 살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솔하게, 좀 더 솔직하게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대통령이 입을 꾹 다물고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자꾸 덮으려고만 한다면 전국은 수습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진환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석진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성환영이었습니다.